안녕하세요. 라운드업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기본 수학 1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이트를 조금 확대를 해서 보고 있는데 괜찮은지 아닌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본 수학 1번은 총 9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맨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공을 따로 시키진 못했습니다. 뭐 실패도 아니긴 하지만 이게 뭐 저도 좀 찾아보긴 했는데 사실 문제 자체를 읽었을 때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일부러 풀질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문제를 위한 문제가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외하고 총 8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4번까지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712번 문제 손익분기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전자는 노트북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이다. 노트북 판매 대수에 상관없이 매년 임대료, 재산세, 보험료, 급여 등 A만원의 고정 비용이 들며 한 대 노트북을 생산하는 데에는 재료비와 인건비 등 총 B만원의 가변 비용이 든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A가 1000이고 B가 70이라고 하자. 이 경우 노트북을 한 대 생산하는 데는 총 1070만원이 들며 10대를 생산하는 데는 총 1700만원이 된다. 노트북 가격이 7만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생산 대수를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많아지게 된다. 최초로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많아져 이익이 발생하는 지점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한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자, ABC가 주어졌을 때 손익분기점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첫째 줄에 ABC가 빈칸을 사이에 두고 순서대로 주어지고요. 21억 이하의 자연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줄에 손익분기점, 즉 최초로 이익이 발생하는 판매량을 출력하고 손익분기점이 존재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한다.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제 염두하고 코드를 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예제 입력 같은 걸 보면은 1070, 170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 C가 이제 노트북 가격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가변 비용을 계속해서 늘려나갔을 때 총 이 170이 이제 이 1000단위를 수익을 넘겼을 때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간단하게 보면은 이 예제 1에 대해서 엑셀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비용이 1000이고 가변 비용이 70, 그리고 노트북의 가격 170일 때, 자, 이런 경우에 저희는 이제 노트북 대수, 노트북 대수를 쭉 늘려가 볼 수 있는 거죠. 우선 답이 11개니까 11개까지만 우선 표기를 하고요. 그랬을 땐 아니다. 이렇게 고정비라는 거를 하나 넣고요. 그리고 가변 비용은 이제 여기에 70을 곱한 값이죠. 자, 이렇게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노트북 판매 가격은 이렇게 늘어나겠죠. 자, 이러면은 이제 계산값을 볼 수가 있죠. 계산값은 자, 노트북 판매 가격에서 고정비를 빼주고 가변 비용을 빼주면 되는 가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노트북 대수가 조금밖에 못 팔았을 때는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10대를 팔았을 때 드디어 0원이 되고 11대를 팔았을 때 수익이 창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을 보면은 이 가변 비용하고 노트북 판매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유의해야 될 점은 이 가변 비용이 노트북 판매 가격보다 비싸게 되면은 절대로 이 계산값이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노트북을 판매하는 것을 통해서 수익이 난다는 전제가 무조건 깔려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변 비용이 노트북 가격과 동일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가변 비용이 비싸다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마이너스로 출력하고 이 테스트 케이스를 끝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최초로 이익이 발생하는 지점의 판매량을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10대가 됐을 때는 딱 0원이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한 때가 아니죠. 11대일 때가 수익을 창출한 거니까 무조건 0 이상으로 체크를 해서 개수를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12번 문제 코드입니다. 코드 자체는 매우 간단하죠. 우선 뭐 스캐너로 값을 받았고요. 3개의 값을 받을 거니까 버퍼드 리더를 쓰는 것과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 자, A, B, C 값을 이렇게 각각 받고요. 그 다음에 if문을 통해서 노트북의 가격보다 가변 비용이 높거나 같을 경우 이럴 때는 프린트 라인 -1을 해줘서 바로 그냥 끝내주는 로직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카운팅을 해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노트북 가격하고 가변 비용을 뺐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정 비용으로 나누고 거기에 플러스 1을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자체는 이제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도출을 해낼 수가 있으니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집 문제입니다. 위 그림과 같이 육각형으로 이루어진 벌집이 있는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의 방 1부터 시작을 해서 이웃하는 방에 돌아가면서 1씩 증가하는 번호로 주소를 매길 수 있다. 여기서 보시면 1, 아래로 2, 3, 4, 5, 6, 7 한 다음에 여기서 아래로 8 쭉 돌아서 여기죠. 19까지 돌아온 거고 여기서 아래로 또 내려와서 20 그리고 여기서 37일까지 돌아서 또 38 그런 다음에 여기서 60일까지 와서 62 이렇게 되는 모습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는 규칙을 좀 찾아야 합니다. 자, 어쨌든 계속 읽어볼게요. 자, 숫자 n이 주어졌을 때 벌집의 중앙 1에서 n번 방까지 최소 개수의 방을 지나서 갈 때 몇 개의 방을 지나가는지 시작과 끝을 포함한답니다.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예를 들면 13까지는 3개, 58까지는 5개. 자, 13의 경우에는 여기 있죠. 1, 4, 13을 지나서 총 3개를 지나는 거고 58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1에서 6, 17, 34, 58 뭐 또는 뭐 35, 58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은 총 5개를 지난다는 거는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규칙을 한번 찾아야겠죠. 그러면은 이 둘레를 어떻게 싸고 있는지 범위 값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메모장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선은 뭔가 느낌적으로 둘레를 감싸고 있는 개수를 한번 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맨 처음에는 1개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존재를 하죠. 그런 다음에 8부터 또 19까지죠. 네, 8부터 19까지니까 여기는 12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0부터 37까지니까 여기는 18개 그런 다음에 38부터 또 61까지죠. 그러면은 24개 이런 식으로 둘레를 감싸고 있는 개수가 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 보면은 6의 배수로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랬을 때 13은 3개라고 했잖아요. 자, 13은 이쪽 라인에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 건데 자, 여기는 1에서 8 아니 여기는 2에서 7이고 그리고 여기는 8에서 19 여기는 20부터 37 여기는 38부터 61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쭉 내려올 텐데요. 자, 58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개수만큼 더하고 그 다음 개수 더했을 때 이하 이 최대값 61이 나오겠죠. 이걸 다 더하게 되면은 자, 그때 그 이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초과가 되면은 이제 이 뭐 루프문을 써서 이제 탈출을 시키면 이제 그때 카운팅한 그 개수를 출력을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3 같은 경우에도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부터 카운팅하면 하나, 둘, 셋. 58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갖고 카운팅 해주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92번. 자, 2292번 코드입니다. 우선은 값을 하나 받죠. n으로 우선은 입력을 받았고요. 1, 6, 12, 18이라고 이제 저도 이렇게 주석으로 적어놨는데 우선 카운트를 1부터 시작을 하고 썸을 1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있는 1번의 위치를 최초로 그냥 초기화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while문으로 true, if문을 안에다가 적어놨네요. 그래서 이 n이라는 값, 내가 입력받은 값과 이제 이 sum 합계가 구해지는 이 값의 이제 이하, 이 합계가 이 값을 뛰어넘으면은 이제 이 while문을 탈출을 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 sum 계산은 어떻게 하냐? 이 sum 값에다가 카운트된 이 개수 곱하기 6을 계속 해줘서 더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를 하나씩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여기서 출력을 해볼 만하죠. 한번 중간에 이제 저희가 확인해 볼 만한 값들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운트는 카운트, 그리고 여기서는 sum, 이렇게 작성을 하고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8이었나요? 58 한번 넣어볼게요. 자, 58을 넣으면은 이렇게 카운트가 쭉쭉쭉쭉 넘어와서 카운트 5일 때 이제 sum 61이 나와서 처음 이제 이 58보다 큰 수가 sum 값으로 나왔죠. 그랬을 땐 이제 이 브레이크문을 타고 나와서 바로 여기 계산된 이 카운트 값을 출력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러면은 13 같은 거 넣어볼까요? 13을 넣으면은 카운트 이렇게 올라가다가 sum이 이제 13 값보다 이제 커졌을 경우 브레이크문을 타고 나와서 3을 출력해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제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중간중간에 뭐 while문이라든가 이런 반복될 때 저희가 그런 트레이스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값이 변하고 그랬을 때 어떠한 값이 나왔는지, 어떤 결과값이 나왔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런 프린트 라인을 작성을 해서 넣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안 하고 디버그 모드로 뭐 돌려볼 수도 있지만 사실 시간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출력문을 하나 작성을 해서 코드를 뒤져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3번 문제 분수 찾기입니다. 무한히 큰 배열에 다음과 같이 분수들이 적혀 있다. 이와 같이 나열된 분수들은 뭐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순서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뭐 분수라고 합니다. x가 주어졌을 때 x번째 분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자, 그럼 이 순서를 한번 봐야겠죠. 자, 여기 다음에 여기로 왔고요.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왔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왔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그재그로 순서들이 이제 매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차례차례 가는 것도 아니고 지그재그로 순서가 돌아간다라는 것을 보면은 우선은 각 개수마다 이제 계속 방향을 스위칭 해주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x가 주어졌을 때 x번째 분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자, 뭐 첫 번째 뭐 이런 방법 순서 같은 것들은 저희가 이미 지금 여기서 봤으니까 그대로 보고, 그래도 나름 정답 비율이 50% 이상 되는 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고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93번 문제 코드입니다. 여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를 해놨는데요. 자, 1, 2, 3, 그 다음에 4, 5, 6 이런 식으로 제가 띄어쓰기를 해놨죠. 이게 이제 그룹화를 해놓은 건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 여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는 이렇게 두 개, 점점 하나씩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의 표이잖아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힌트를 넣어놓은 주석인 건데,
자, 롱 타입의 카운트를 하나 넣어주고 while문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n 값, 이 n이라는 값은 몇 번째인지잖아요. x가 주어지면은 분수, 몇 번째 분수를 출력하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니까, 자, 몇 번째인지를 계속 이제 카운트에서 이제 빼주는 겁니다. 자, 여기 이 while문을 보시면은 이 카운트 값을 보시면 여기서 카운트 개수만큼 이제 n 값을 빼주는데요. 그 다음에 이 카운트를 계속 늘려나가면서 한 개, 두 개, 세 개 그룹이잖아요. 그 카운트 그룹만큼 쭉쭉쭉쭉 해갖고 이 n이라는 값이 음수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작업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몇 번째 이제 특정 카운트가 됐을 때 음수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if 문에서 체크가 된 다음엔 그러면 다시 돌아와 해갖고 카운트 빼줬던 값만큼 다시 한번 더해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그런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만약에 저희가 여기 있는 거를 구하고자 했던 거라면 n 값을 받은 다음에 카운트 1 빼주고 2 빼주고 3 빼주고 4 빼주고 5 빼주니까 이제 음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자, 이건 다시 살려 해갖고 n 값에다가 음수값이 돼버린 n 값에 이 값을 다시 복구시켜주면서 양수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작업이고, 이 작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카운트 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더해줘서 5라는 값이 이제 얘가 이제 위치해 있는 곳이 이 5번이라고 하는 카운트 5번의 줄이구나, 이것을 여기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카운트를 2로 나눠 봅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지그재그로 순서가 매겨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두 번째 줄, 그러니까 이 1분의 1이 이제 첫 번째 줄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줄은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세 번째 줄은 아래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가 되잖아요. 이것을 체크해서 계산을 하기 위함이고요. 자, 시스템 아웃 프린트 라인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수 값을 바로 출력해 주는데, 여기에 원리를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줄이잖아요. 세 번째 줄에 맨 왼쪽에 있는 값은 분자에다가 이 줄의 값을 넣어주고 1을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맨 위에는 1을 넣어주고 이 분모 자리에다가 이 줄의 개수, 이 줄이 몇 번째 줄인지를 이제 체크를 해주는 값을 넣어주면 되는 그런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초기 값을 잘 잡아주면은 여기는 분모는 1씩 늘려주고 분자는 1씩 줄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분모 분자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지그재그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 위치인지를 체크해주기 위한 이러한 카운트를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해보는 이런 if문 값이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n 값은 이미 이 위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빼줬잖아요. 이 빼준 값 때문에 그냥 그대로 빠진 값을 그대로 활용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첫 번째 1분의 1부터 뭐 1분의 2, 2분의 1 해갖고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탐색해서 내가 원하는 카운트가 올 때까지 그 작업을 계속 한다면은 아마 시간 초과라는 작업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우선은 몇 번째 줄인지를 체크해주는 로직을 하나 넣어주고, 몇 번째 줄을 구하면서 동시에 이 n 값에다가 그 줄에 있는 개수만큼 다 제외를 해줘서 실질적으로 해당 줄에 왔을 때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출력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n 값을 구해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69번 문제, 달팽이는 올라가고 싶다. 땅 위에 달팽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달팽이는 높이가 Vm인 나무 막대로 올라갈 건데, 낮에는 Am만큼 올라갈 수 있는데 밤에 잠을 자는 동안 Bm만큼 미끄러진다고 합니다. 또 정상에 올라간 후에는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달팽이가 나무 막대를 모두 올라가면 며칠이 걸리는지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첫째 줄에 이제 AB, V라는 값이 주어지는데, 이 V는 나무의 높이고요. A는 올라가는 높이, 그리고 밤에 미끄러지는 높이가 B 값이 되겠습니다. 자, 2869번 문제입니다. 이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캐너를 통해서 A, B, V 값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는 이제
day라고도 이제 변경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days가 나오고, 이때 계산하는 걸 보면은 살짝 좀 특이합니다. 높이에다가 내려오는 값을 빼주고 올라가는 값에다가 내려오는 값을 빼주는 작업을 해줬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메모장으로 한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아니면은 엑셀로 보겠습니다. 엑셀로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7이죠. 높이가 7인 그러한 나무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들고, 나무 높이는 7이고 올라가는 높이는 한 3 정도로 하고 내려가는 높이를 한 1 정도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31 이라는 이런 값이 부여가 됐을 때, 자, 첫째 날 이만큼 내려오고 첫째 날 이만큼 내려오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해갖고 이쪽에서 1 그러고, 아이고, 자, 둘째 날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 이렇게 도달을 해서 여기서 이제 멈추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하나 더 주어졌을 때, 만약에 나무의 높이가 지금처럼 딱 떨어지는 7이 아닌 높이가 8이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셋째 날에도 한번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정점을 도달하는 날이 다음 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 높이들을 모두 다 반영한 이 최소의 날짜,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정해지는 날짜는 이 높이 값에서 내려가는 값을 빼준 나머지 값에서 한번 구해주는 게 좀 더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무튼 여기는 지금 3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지금 계산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여기는 3이라는 값이 나오고 여기는 3.5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우선 저희가 인트 값으로 그냥 목만 구했을 때는 3만 남는 걸로 동일하게 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나머지 값을 구했을 때 여기는 나머지 값이 존재를 하고 여기 나머지 값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올림 처리를 해서 하루를 더 더해주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이 계산이 가능한 이유는 여기서 이제 A는 B보다 크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여기서 몫을 구했을 때, 나눈 몫을 구했을 때 우선 우리가 무조건 이 날짜만큼은 보장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이 값을 나머지를 했을 때 나머지가 존재를 하게 되면은 하루를 더 더해서 얘가 다음날 올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문제였고요. 이게 참 제가 그림을 뭐 그렇게 잘 그리는 편이 아니라 설명을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이제 이 문제의 요점은 나무 높이에서 우선 내려오는 값만큼 빼고 그 높이에서 몫을 계산을 해주는 게 우선은 최소한 내가 올라가고 내려오고를 계산을 했을 때 최소 보장되는 일수값이 나오는 거고, 이제 이 이유가 마지막 날에 어떤 문제든 마지막 날에는 올라가면은 거기서 더 이상 내려오진 않잖아요. 이제 이 과정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도달했을 때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가 없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최소 일수를 우선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존재를 했을 때 하루를 더 추가해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문제도 이렇게 마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총 4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 제한 자체가 0.15초 정도를 주어지기 때문에 150ms를 넘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빡빡하게 시간 제한을 준 문제였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스캐너를 사용해도 문제는 통과가 되니까요. 뭐 버퍼드 리더를 쓰지 않아도 통과는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